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정쌤입니다. 한 달 전에 톡톡 구해져 한국어 말하기 책을 출간을 하고 2주 전에 한글파크 서점에서 오프라인 특강을 열었는데요. 그때 예비 한국어 교원분들과 어학당이나 다른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교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Q&A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특강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질문을 모아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요, 자료를 직접 다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강한국어, 그 학원에서는 서강한국어 책을 1급부터 6급까지 다 사용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초급이나 중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연습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워크북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인물을 나눠줬어요. 그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한 과당 문법이 2-3개 정도 나와요. 그럼 그 2-3개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한 항목당 한 3-4개 정도의 질문과 대화를 통한 그런 연습 문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과당 걸린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연습 문제를 만드는 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책에는 어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어휘에 대한 설명은요, 예문을 들은 거예요. 예문.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문을 들어서 어휘를 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문을 다 만들었어요. 교재만 활용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 외에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 문법에 어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해요. 그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줌하고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줌은 이제 그룹 수업 할 때, 개인 수업할 때 사용하고 있고,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하는 그 운영 기관에서는 모두 다 웹엑스를 써야 해요. 보통은 이제 편한 건 줌이죠. 계속 줌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줌은 그 멤버십을 해서 돈을 내고, 왜냐면 보통 한 번 가르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고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을 지불하고 줌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웹엑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학교 계정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 쓰는 그 도구는 아이패드하고 와콤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에 리뷰 후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격증이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일단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이 있고요. 한국차문화협회라는 그 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 거기에서 그 전통 차 예절 지도사의 그 사범 자격이 있습니다. 사범이고요. 2급 사범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도를 배웠어요. 다도.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도 그 선생님이시거든요. 그 교수님이셔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복을 입고 그 다래를 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배운 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한복이랑 다구를 다 챙겨서 가서 차 다래 시연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가르쳐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중국어 사법 통역사 자격증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중국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한국어 강사로서의 뭔가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래도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지 않나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해보고 일본어도 해보고요. 다른 어학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제2외국어가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그 외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과 진지하게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 외에 한국 생활에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개별적으로 뭔가 연락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들과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에 원래는 석사로 들어갔는데 이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박 통합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번에 전환을 해서 지금 3학기째인데요. 일단 한국어 교육 쪽은 제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증을 받았고 그 한국어를 가르친 지는 이제 9년 차가 됐지만 한국어 교육 쪽을 굳이 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어 교육은 제가 하는 일이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제다문화학과에서 제가 배우는 거는 출입국 관리법, 난민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법과 관련된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사회 이해, 해외 동포 사회 이해, 다문화 쪽에 배경 지식을 넓히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이런 쪽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걸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 이제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들도 많지만 여기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찾게 된 게 이 국제다문화학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공부가 하고 싶고 학문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대신 일반대학원을 택했습니다. 일반대학원에 가면은 아무래도 논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회에서 그리고 뭔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문화 교육 쪽도 있지만 한 방향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좀 배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과를 택했고요. 만약에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서 했다면 제가 한국어 교육 쪽으로 대학원을 갔겠죠. 근데 이미 저는 교육을 하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한국어 교육을 배우면 그 틀에 박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문화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후회가 없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국어 교육의 범위도 넓어졌고요. 연구소에서 직접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가르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한국어 교육도 교육이지만 한국의 사회 문화이구나. 이거를 몸소 직접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필요한 것은 이제 선생님들의 배경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 정치 모든 걸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범위, 가르칠 수 있는 분야가 더 넓어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배워봐야 한다. 배움을 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배워야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것만 가르치면 발전이 없어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거나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갈 때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네, 다 가르칠 수 있고 해봐야 알잖아요. 해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내가 과연 토픽을 가르칠 수 있을까? 6급을 가르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도전을 해야 돼요. 저는 1급만 가르칠 거예요. 초급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그냥 초급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전이 없죠. 학생들이 한국어를 점점 잘하게 된다면 선생님도 점점 가르치는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한국에 대한 배경지식, 국제사회에 대한 배경지식도 계속 쌓기 위해서는 뉴스도 많이 보셔야 하고 그래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선생님이 되시길 바랍니다.